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랑 수열은 사실상 동일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고 하니, 함수라는 녀석의 수식이 fx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수식 같은 경우에는 수열로 an이라고 적었을 때 2n 플러스 1 하고 사실상 그 둘이 작용하는 역할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하듯이 함수값 fx를 구하는 것과 같이 n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갖고 수열의 항 an을 구하는 이런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바로 x에다가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 n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 요거의 차이점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함수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 수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수식이 나올 경우에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함수를 두 개의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는 x, 하나는 뭐 x 플러스 1이나 뭐 x 플러스 3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문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fx랑 fx 플러스 1 간의 일종의 관계, 얘네들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수열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등과 같이 어, 자,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의 항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나열을 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이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항을 우리가 이제 전항, 앞전자를 써서요.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항을 후항, 뒤 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항과 후항 간의 관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즉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 같은 몸이에요. 같은 수열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에도 어떤 표현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제시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죠. 이렇게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듯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반항 표기법이 있고요. 그래서 AN을 이쪽에 N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원래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용어 자체가 짜증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없어진 용어예요. 학교 학교 수업에서는 이 용어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다루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은 수열을 갖다가 귀납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 귀납이라는 말이 좀 불분명할 수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항과 후항의 관계, 관계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귀납이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 연역 추론이랑 귀납 추론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할 수 있겠는데 연역 추론은 큰 명제에서 작은 명제를 찾아내는, 즉 원래 참이었던 큰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명제, 이런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새로 생성을 하게 되는 이런 명제들이고요. 이러한 작은 명제들은 항상 큰 명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 되는 그런 어떤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납적인 추론은 어떤 걸 뜻하냐면 작은 명제들의
총합을 이용해서 큰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실험 결과들로 참인 요런 명제들, 자그마한 명제들을 가지고서 이 명제를 포함할 수 있는 큰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랑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n에다가 1 넣었을 때도 참이고 n에다가 2 넣어도 참이고 3 넣어도 참이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참이 될 거니까 그럼 결론으로 n에다가 자연수를 전부 집어넣어도 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일종의 실험적 사고. 네, 실험적으로 1 넣어도 참, 2 넣어도 참, 3 넣어도 참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서 전부 다 참이 되도록 하는 식이구나. 즉 이렇게 생긴 요 관계 형태에다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실험을 하라는 소리예요. 노가다. 노가다 실험을 해 주시면 이것들을 전부 다 참으로 만들어 주는 수식이 있다. 그래서 요 귀납적 표현이라는 거는 실험적으로 노가다를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고 이 점화식이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귀납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돌아가는 과정 자체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초기 값을 줘야 돼요. a가 1이다라는 초기 값을 이렇게 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어 보세요. n에다가 1을 넣으시면은 좌변이 a2는 a1 플러스 2가 되고요.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A3은 A2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선생님, 이게 일종의 기계 역할을 하네요. 계속 얘가 반복을 하면서 이 수식을 반복을 하면서 쭉 얘네들을 생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네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냐면 처음에 얘를 여기다 더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5를 만들고 이걸 여기다 넣어서 7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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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기기에다가 넣고 나온 결과를 다시 원인에다 넣고 나온 결과를 다시 원인에다 넣고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일종의 기계 역할을 하는 수식이 바로 점화식이고 이러한 실험적 사고를 귀납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즉 여러분들은 이런 어 점화식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실험적인 노가다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을 해 보는 노가다가 바로 기본적인 점화식의 풀이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점화식이라는 단원을 이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점화식을 가지고 특정 항 구하기.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일 때 A4를 구하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초기 값을 줍니다. 항상 점화식은 수식 하나로 표현이 안 되고요.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 수식 하나에다가 초기 값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초기 값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2는 A1 플러스 2, A3은 A2 플러스 2, A4는 A3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초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얘는 3, 그 다음 또 넣으셔서 5, 또 넣어서 7. 아하, 그래서 A4가 7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문제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점화식에서 특정 항, 바로 숫자로 되어 있는 항 있죠. 몇 번째 항을 구해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항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난이도가 극악에 해당되는 바로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 항을 구하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푸는 법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한 2011년, 2014년까지만 해도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수능에 간간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의견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는 다 이렇게 특정 항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점화식은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점화식의 의의는 일종의 하나의 수식을 가지고 여러 번 돌림으로써 모든 항들을 생성해낸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법만 질문을 하고 문제를 풀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대학교에 가서 사람들이 이 점화식을 가지고 굴리는 법을 모르게 돼요.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쪽 파트가 주객이 전도가 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교과서 같은 데서도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이제 대부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가 배우게 될 단원은 기본에 대한 단원이니까요.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푸는 법은 딱 두 가지.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요 두 가지만 암기를 하시고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심심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 없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알려주실 수 있는데 난이도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풀다가 여러분들 멘탈이 털릴 수 있으니까 어, 궁금하지 않으시면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만 기억을 하시고 이것들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일반항을 구할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화식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 전항과 후항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얘가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수식을 생성해 나가는 그런 수식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귀납적 정의를 거의 알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죠? 바로 전항과 후항의 뭐가 같다? 전항과 후항의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뭔 소리냐면 A1하고 A2 사이의 간격이 D, A3랑 A2 사이의 간격이 D, A4랑 A2 간격이 D. 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숫자로 돼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은 여기에 숫자를 더한 꼴.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어, 점화식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붙는 숫자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녀석의 뜻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바로 이렇게 너네가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고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이네.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비율. 즉 얘는 A1, A2 간의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수식으로 쓰면 후항은 전항에다가 숫자를 곱, 곱한 꼴이다 라는 꼴이 되겠어요. 얘는 덧셈이 들어가요. 여기는 곱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형태가 이런 형태고요. 요게 바로 공비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면 만약에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어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를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AN에다가 후항에다가 숫자를 일정 숫자를 계속 더하거나 일정 숫자를 계속 곱한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형태를 저렇게 두 녀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중항, 등차 중항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즉 만약에 요렇게 생긴 등차 수열을 만들었을 경우에 등차 수열에서의 등차 중항은 어떻죠?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이 녀석 둘의 합과 같다라는 수식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점화식은 가운데 항인 an 플러스 1에다가 두 배를 한 게 an하고 an 플러스 2랑 같다라고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두 종류가 있고요. 이 두 종류를 암기를 하셔서 요게 딱 문자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네. 바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하고 an 플러스 2의 곱과 같다. 곱하기 형태로 나와 있는 이 둘 또한 동일한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각각 두 가지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니까 암기를 철저하게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15번째 항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를 딱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3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초항하고 공차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an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3의 n-1이다. 바로 구할 수 있고요. 15번째 항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a15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통해서 빠르게 항을 구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보면 등차 중앙 생각나죠? 등차 중앙 모양이니까 A에는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공차 어떻게 찾느냐? 이런 문제로 나올 경우에는 얘처럼 힌트를 두 개를 줄 거예요.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차이 몇 차이 나죠? 4 차이 나죠? 요게 공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니까 A에는 1 더하기 4의 n-1이다. 바로 수식 쓸 수 있고요. 15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제 1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공차가 5고요. 얘는 공차가 2입니다. 마이너스 2. 초항은 미리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해주시고 10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얘를 이항을 시키셔서 얘는 2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네.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이 아닌데요? 공차 어떻게 구해요? 자,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등차 수열은 얘를 a 플러스 d로 표현하시고 저 녀석을 a 플러스 5d로 표현하셔서 연립방 정식으로 푼 후 초항과 공차 찾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 SN까지 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연습 문제로는 안 좋은 문제예요. 왜 안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을 다룰 때 수열에서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뭐냐면 수열을 여러분들이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치환. 무슨 소리인고 하니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을 하면 요게 BN이 되고요. 요게 BN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아, BN은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BN을 가지고 먼저 등차 수열 구하는 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AN은 BN의 역수에 관련된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을 역수를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수열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배웠냐면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화 수열은 지금 현재 고등 과정에서는 사라진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안 좋은 문제예요.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의 25번째 항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곱하기로 돼 있죠. 그러면 요게 공비 2인 등비 수열이구나.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문제, 얘는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바로 A1을 A2로 나눠 주시면 돼요. 즉 -3이 공비가 되는 이런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초항은 알려줬으니까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시고 그걸 가지고 25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2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12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식을 보고 공비가 오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으시면 되고요. 이걸 보시고 아 얘는 등비수열이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서 얘가 곱하기 몇 배를 했는지를 찾아주시면은 이게 공비가 -2라는 사실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2-1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수식을 딱 보시고 아 얘는 공비가 3이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시면 시그마 바로 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초항이 6이고 공비가 3이니까요. 얘는 S15랑 같죠. 그래서 3-1분의 초항 6 곱하기 3의 15승 빼기 1 공식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2-2번 같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바로 뭐죠? 중근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계수가 수열로 돼 있어요. 이 수열로 되어 있는 이 계수 자체를 판별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판별식을 써주시면 4분의 d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깜놀할 만한 결과가 나오죠.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건데 얘가 0이다. 어? 선생님 이거 등차중앙 모양 나오네요. 아하, 우리가 얘를 갖다가 풀어봤더니 AN이 등비수열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따라서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A2는 A 제곱인데 얘가 AR과 같다. 그래서 A가 R이랑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3는 AR의 제곱인데 우리가 A랑 R이랑 같으니까 대입하시면 R의 3승이 돼서 125가 되니까 R은 5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열의 30번째 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항을 구하시면 A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요. 얘는 5 곱하기 5의 n-1승이죠. 여기서 A가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5의 n승, 따라서 A30은 5의 30승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난이도가 극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에요. 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요. 자,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AN 자체에서 일반 항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특정 항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 특정 항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항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이 녀석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에 대해서 n에다가 숫자를 2, 3, 4, 1, 2, 3, 4 대입을 하세요. 즉,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n에다가 1 넣어 보시고 n에다가 2를 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n에다가 3을 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A 10번째 항은 A9에다가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꼴이 될까요? A10을 만들려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 돼야 되거든요. 요 좌변이 n 플러스 1이니까 n에다가 9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9인 18까지 더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A10을 구하냐면 아까 전에 요 A1이 5였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고 넣고 계산하고 넣고 계산하고 이렇게 조금 노가다를 해주시면은 금방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10번째 항이니까 계산이 너무 짜증나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는 풀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식을 이렇게 늘어놓고 얘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변을 다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다 더해버리시면 좌변에 있는 녀석하고 우변에 있는 녀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없어지냐면 여기까지 없어지고 좌변이 A10만 남게 되고요. 우변에 A1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은 없어지는 거 없이 다 그냥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설마 시그마? 아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시그마로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기본적인 방안이 바로 이런 형태의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열은 일단 여러분들이 깔아 놓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깔아 놓는 거 실험적으로 깔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 녀석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푸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1이 아까 5였죠. 그래서 5 더하기 이 녀석은 시그마 2K, K가 1부터 몇 가지 아홉 번째 항이죠. 9까지 이렇게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식을 쓰면 되냐면 다섯 번째 항까지니까요.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 A2는 A1 더하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꼴,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꼴, 3을 집어넣은 꼴, 4를 집어넣은 꼴까지 이렇게 수식을 하나씩 다 완성을 시키세요. 그런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것들을 양변을 한꺼번에 더해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는 1제곱 빼기 2, 이쪽은 2제곱 빼기 4, 3제곱 빼기 6, 4제곱 빼기 8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초항이 1이니까 1을 넣으셔서 그러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0이 되죠. 0 넣으면은 9 빼기 6, 3. 3 넣으면은 3 더하기 16 빼기 8, 8이니까 11. 그래서 금방 이렇게 11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1번이랑 문제 3-2번은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풀지 않겠습니다. 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시면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시면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단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기초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수능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 둘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든 점화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풀어줄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특정 항에 대해서만 풀어줄 수 있는 형태들을 각각 다 예시를 통해서 나열을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n에다가 1, n에다가 2 이렇게 각각 실험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n에다 19, 20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가 19를 넣어야 20번째 항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얘도 숫자가 좀 커요. 좀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는 매우 안 좋은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얘는 현재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1을 2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고 넣고 계산하고 넣고 계산하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을 곱하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 좌변하고 우변이 이렇게 또 약분이 돼요. 이번에는. 약분이 되면서 좌변은 A20이 남고 우변은 A1이 남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것들을 싹 다 곱한 꼴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이루어진 수열은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A1에다가 20을 나누는 꼴이 돼서 20분의 1, 20분의 2인가요? 초항이 2니까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열이 AN에다가 뭔가 숫자가 아닌 수식을 곱한 꼴일 때는 숫자를 나열한 후 곱한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한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거든요. 이거를 쭉 나열을 하셔가지고 나열 후 싹 다 곱하기를 해보시면은 15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 4-1번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을 하신 후에 그것들을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싸그리 다 곱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4-2 번도 사실은 이걸 다 나열을 한 후에 싹 다 곱한 후에 4분의 1이 되는 숫자를 넣어 가지고 항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또한 일반항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자, 필수예제 5 번과 6 번과 7번 같은 문제는 매우 역겨운 문제예요. 필수예제 5 번, 6 번, 7 번은 매우 역겨운 문제고요. 과거에 학생들은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다 연습을 했었고요. 이때 매우 많은 학생들이 수포자가 됐습니다. 즉 여기 필수예제 5, 6, 7 번이 수포자를 양산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단원에서 일반항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n에다가 9까지 넣은 수식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초항부터 하나씩 넣고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량이 많겠죠. 솔직히 이런 문제는 매우 질이 나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15 번째 항을 구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커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게 될 거니까요. 대충 이런 문제에서는 열 번째 항 말고 한 네 번째 항 정도로까지만 먼저 문제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3, A3는 2분의 1 A2 플러스 3. 요걸 3까지만 해볼게요. 3까지만. A4는 2분의 1 A3 플러스 3 해놓고 처음에 초항인 A1이 2니까 얘를 넣으셔서, 그럼 얘는 1 플러스 3이니까 4고요. 4를 넣으셔서 2 플러스 3이니까 5고, 5를 넣으셔서 2분의 5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11, 이런 식으로 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큰 숫자로 구하지 마시고요. 대충 여기 있는 것들을 다섯 번째 항, 네 번째 항 정도로만 구해보세요. 그 정도만 구해보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빼버립시다. 난이도는 너무 토 나옵니다. 얘도 여섯 번째 항 정도면 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 이런 문제는 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을 구하는 문제 정도로까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수열을 나열하시고 하나씩 대입하시는 노가다 방법으로 각각 항을 구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점화식의 뭐다? 의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쫄지 마시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 n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 이렇게 각각 해보시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3는 4A2 빼기 3A1, 이렇게 항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힌트가 한 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A1하고 A3, A1하고 A2를 한꺼번에 집어넣으시면은 A2가 3이니까 4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1 해서 얼마죠? 9가 되죠. 그 다음에는 3이랑 9, A3랑 A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9를 여기다 넣고 3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4 곱하기 9 빼기 3 곱하기 3,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을 여기다 넣고 9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고도 11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항은 좀 오바네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하나 노가다를 푸는 방법으로 각각의 항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여섯 번째 항, 특정 항을 구하는 수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예제들 5번, 6번, 7번, 심지어 4번, 3번, 3, 4, 5번, 3, 4, 5, 6, 7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화식에다가 하나하나 숫자를 넣어서 노가다를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필수예제 8번 같은 경우에는 풀지 않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수능에도 나오지 않고요. 요거는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점화식은 언제 이용이 되냐면 필수예제 9번, 바로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일반항으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점화식으로 표현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요런 형태가 점화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에 10리터가 들어있는데 한 번에 시행해서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넣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n번을 시행을 한 물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게 AN 리터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을 n 플러스 1번, 즉 한 번을 시행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군요. 자, 이거의 말을 들어보면 기존에 담긴 물에다가 절반을 버렸죠. 절반을 버렸다는 소리는 남은 물은 얼마가 되겠어요? 남은 물? 절반을 버렸다. 즉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는 소리죠. 즉 AN에다가 2분의 1을 하고요. 여기다가 3리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리터가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요 녀석이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n 플러스 1번째라고 불리우는 수열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 바로 A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이 2분의 1 AN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만들 수 있구나. 이거 일반항으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요? 이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높아져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만드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9-1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다 세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A1의 모양이 여기 들어있죠. 즉 A2는 A1에다가 요 밑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네들을 더한 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A2가 요거거든요. A2가 요거. 요 A2만큼의 모양에다가 밑에 있는 이만큼의 개수를 더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 3개가 생성된 거니까 잘 보시면 하나, 둘, 3개를 추가한 거죠. 즉 얘는 A2에다가 9를 더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1은 3이고 A2는 A1에다가 3을 더한 꼴이고 A3는 A2에다가 이거 잘못 썼네요. 3이 아니고 6을 더한 꼴인데 9를 더한 꼴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귀납적 사고 바로 어 얘를 계산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얘가 6, 9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녀석은 3 곱하기 4인 뭐가 나오겠어요? 12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an 플러스 1까지 간다면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로 비교를 해본다면 요 3하고 요 4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숫자가 어떻죠? 하나씩 늘어나 있죠. 바로 얘는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의 점화식이 될 거다. 라는 형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점화식 형태로 써주시면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3괄호 n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화식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요거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자,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수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요. 우리가 공이 한 개 있을 때는 공 한 개에 흰색, 공 검은색 이렇게 두 가지의 가지수가 나와요. A2 같은 경우에는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불가능한 거는 흰 공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때 A3라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A3를 여러분들이 다 노가다로 구하시기보다는 잘 보세요. A3를 구하려면 기존에 A1이라고 되어 있는 수열 있죠. 공 한 개짜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우측에다가 어떤 공의 조합을 붙이면 흰색이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을 할 수 있을까요? 겹치지 않게끔. 자, 바로 검은색, 흰색을 덧붙이면 이렇게 덧붙이게 되면은 겹치지 않고
3 개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 개짜리 있죠, 요거.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을 경우에는 공을 몇 개만 추가를 하면은 흰색이 겹치지 않도록 항을 만들 수 있죠. 우측에다가 검은 공을 하나만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되면, 자 보시면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동일한 게 하나도 없죠. 동일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즉 얘는 A1의 개수에다가 우측에 이렇게 생긴 공을 붙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는 A1의 개수만큼의 가지수가 생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A2의 개수만큼 가지수가 생기게 돼요. 이 개수의 둘의 합이 A3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설마 A4도 그렇게 구할 수 있나요? 자, A4 같은 경우에 그러면 A2 두 개짜리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을 4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두 칸을 마련을 해야 되죠? 두 칸. 그리고 공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해 보시고, 여기에다가 한 칸만 채우면 돼요. 자, 이때 채울 때에도 왼쪽과 똑같이 검은색, 흰색 있죠? 여기에다가는 검정, 흰색을 붙인다. 여기에다가는 검정을 붙인다라는 스킬을 이용을 해서 한 두 개 모자란 거에다가는 검정, 흰색을 붙여주시고, 한 개 모자른 데에다가는 검정을 붙여주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하나도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네들의 총 개수가 A4랑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얘는 개수가 A2 개수만큼 나오게 되고, 얘는 개수가 A3 개수만큼 나오게 되니까 A4는 A2 더하기 A3가 되는 거죠. 즉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얘가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구나라는 점화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n-1, n-2로 썼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쓸 때는 저 형태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순서가 an-2, an-1, an의 순이니까 얘가 가장 큰 놈이 되죠. 그래서 an은 an-2에다가 an-1을 더했다라고 쓰시고, 여러분들은 A7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수식에다가 어떻게 n에다가 1, 2, 3, 4, 5, 6, 7 집어넣어 가지고 각각의 항을 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에다가 1 넣을 때, 아, 지금 이 숫자는 여기가 숫자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n에다가 3부터 넣어야겠네요. n에다 3, 4, 5, 6, 7까지 구해 주시면 A3는 A1 플러스 A2, A4는 A2 더하기 A3, 이렇게 수열을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구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얘는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은 3 플러스 5, 그 다음은 5 플러스 8, 그 다음은 8 플러스 13, 그 다음은 13 플러스 21. 이렇게 하나씩 수열을 생성해 나가면 우리가 구하는 수열을 구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점화식에서 딴 건 연습하지 마세요. 바로 무엇만 연습하시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세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 모든 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가다로 쭉 깔아놓는, 실험적으로 깔아놓는 거를 일단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연습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 과정은 궁금증이 생길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